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황금빛 인생을 위해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요. 명절인데 자녀들은 바쁘다고 오지 않고 TV만 켜놓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남편이 먼저 가고 나니 집이 너무 커지고 적막해졌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얼마 전 우리 동네 박 할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외로움이 만든 병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신데 마음의 병이 몸을 아프게 한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외로움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인생 이모작의 달인으로 불리는 김중식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제 83세인 김할아버지는 78세에 아내와 사별하고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었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냈는지 여쭤보자 김할아버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5년 전 나는 죽을 생각까지 했어요. 50년 함께한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내 인생을 바꿨지요. 외로움이 암보다 당뇨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김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외로움은 담배 한 갑보다 건강에 더 해롭고 고혈압, 당뇨, 심장병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며 치매 발생률도 64%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곧 희망적인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극복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처럼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인연과 관계를 만들 수 있답니다. 내가 그 증거예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인연이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쁜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김중식 할아버지가 5년간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비밀,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따뜻한 인연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돈 들이지 않고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관계 만들기 방법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하고 처음 1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살고 이웃들과도 인사 정도만 나누는 생활이었죠. 어느 날 심한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심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답니다. 대신 의사가 내린 처방은 뜻밖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약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김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아침 슈퍼에 가서 주인 아주머니와 5분,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과 5분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가슴 통증이 사라졌고 3개월 후에는 얼굴색이 좋아지고 식욕도 돌아왔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바둑 모임에 가입해 매주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김할아버지의 이 작은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암이나 심장병처럼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 무시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김할아버지는 의사에게 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또한 외로움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짧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중학생이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슬픈 상태를 넘어 우리 몸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김할아버지는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외로움을 오래 느끼면 우리 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외로울 때 우리 몸은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이로 인해 염증 수치가 높아져 감기나 폐렴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둘째, 혈압이 상승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이는 혈압을 높입니다. 김할아버지 자신도 아내와 사별 후 혈압약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했답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외로운 분들은 잠은 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쉽게 피로해집니다. 김할아버지도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에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외롭게 느껴져요. 아내가 옆에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오는 시간이죠. 넷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뇌의 인지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64%나 높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을 듣고도 그래서 어쩌라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걸 직접 느끼니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이에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한다는 거죠? 다 늙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이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10분씩 대화하기를 시작했더니 정말 변화가 오더라고요. 김할아버지가 실천한 첫 번째 방법은 의도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슈퍼에 가서 우유를 샀어요. 처음에는 그냥 계산만 하고 나왔지만 며칠 지나자 주인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오늘도 왔네요라고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렇게 짧은 대화가 시작됐어요.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질문하기였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에게 오늘 날씨 어때요? 이 과일 맛있나요? 같은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에게도 산책 자주 하세요? 라고 물었죠. 작은 질문이 긴 대화로 이어졌어요. 세 번째 방법은 같은 관심사 찾기였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가 바둑을 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젊었을 때 바둑을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대화가 깊어졌고 그분이 복지관 바둑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셨죠. 김할아버지는 이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알게 된 또 다른 할머니의 사례였습니다. 79세의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어요.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죠. 의사 선생님은 복지관에 나가보라고 권하셨는데 할머니는 이 나이에 무슨 하며 거부하셨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강 악화로 마지못해 동네 복지관 웃음 치료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상황의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수면제 없이도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바로 뇌 건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놀랐대요.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1년 만에 15점이나 올랐거든요.
이런 향상은 약으로도 쉽게 얻기 힘든 결과랍니다.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감정을 나눌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이 호르몬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70%나 느렸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입니다. 제 옆집 할머니는 88세인데도 기억력이 저보다 좋아요. 비결이 뭘까요? 김할아버지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관계의 다양성입니다. 단순히 가족과의 연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관계가 필요한 거죠. 내가 알게 된 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세 종류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가족 관계.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입니다. 둘째, 또래 관계. 비슷한 나이와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관계. 동네 주민, 가게 주인, 복지관 선생님 등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세 종류의 관계를 모두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도 놀라워했대요. 김할아버지의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세 젊게 측정되었다니까요. 그런데 가족들과도 어색해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같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오랫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거리감이 있었죠. 그가 실천한 방법을 들려주셨습니다. 첫째, 기대치를 낮추세요. 자녀들에게 왜 자주 오지 않니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짧은 통화나 메시지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둘째, 자녀의 관심사에 관심 갖기. 손주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자녀가 요즘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세요.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요. 셋째, 기술 배우기.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보니 정말 행복했죠. 실제로 김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들었고 지금은 자녀,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매일 소통한다고 합니다. 손주가 보내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놓고 자주 보신대요. 그런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죠. 김할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알려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으로 같은 장소 방문하기. 나는 매일 아침 같은 공원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둘째, 취미 활동 시작하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바둑을 다시 시작했고 그곳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죠. 셋째, 봉사활동 참여하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나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나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운 후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더 많은 인연이 생겼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특히 봉사활동의 효과를 강조하셨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고 수명도 평균 4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봉사해요? 김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봉사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복지관에서 식사 준비 돕기, 책 읽어주기, 말동무 되어주기. 이런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김할아버지는 처음에 복지관에서 설거지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점점 다른 봉사활동으로 영역을 넓혀갔죠. 지금은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서 보조 강사로 활동하신대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어느새 내 주변에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누군가를 만난다는 기대감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김할아버지의 말씀은 계속됐습니다. 나한테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김할아버지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볼 자신이 없었지만 동물보호소에서 고령견을 만나고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 강아지도 나처럼 늙었고 외로웠어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겠다 싶어 데려왔죠. 놀랍게도 반려동물과의 교감도 외로움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0% 낮았고 심장병 발생률도 15% 낮았다고 해요. 매일 아침 산책도 같이 하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 공원에 나가면 강아지 덕분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요즘 사람들은 다 바쁜데 나 같은 노인과 누가 친구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김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외로운 건 나만이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중년들도 모두 외로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김할아버지가 알게 된 건 세대를 뛰어넘는 관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복지관에서 만난 젊은 사회복지사와 친구가 되었고 동네 카페 주인인 30대 청년과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니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할아버지 시대에는 어땠어요? 그때는 어떻게 연애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요.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젊은 세대와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 학교에서 인생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청소년들과도 만나고 있답니다. 내 인생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나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되셨나요? 시행착오는 없으셨어요? 김할아버지는 크게 웃으셨습니다. 물론 많았죠. 처음에는 너무 수줍어서 말도 제대로 못 꺼냈어요. 복지관에 가서도 구석에 앉아 있기만 했죠.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무뚝뚝하게 대답해서 상처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결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가 두려웠지만 이 나이가 되니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한 사람이 냉담하게 반응해도 다른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는 3번의 법칙을 만들었답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최소 3번은 시도해보는 것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관계는 2번째나 3번째 만남에서 깊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는 누구나 방어적이에요. 하지만 몇 번 더 만나다 보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죠. 김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또 다른 중요한 비결은 경청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특히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김할아버지는 자신이 정말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간단한 질문들을 준비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서 밖에 나가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나요? 김할아버지도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가끔 외출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를 위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전화 교류. 매일 적어도 한 명에게 전화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 기다리는 관계가 되었죠.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 복지관에서 배운 인터넷 사용법으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해요. 요즘은 동창회 모임도 카카오톡으로 하잖아요. 셋째, 창문 인사.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이웃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서로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게 되었죠. 특히 그는 온라인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서 한 글자씩 배우다 보니 지금은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 해외에 사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네 어르신들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건강 정보도 나눈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배우고 나면 세상이 넓어져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소통 도구입니다. 그런데 김할아버지가 말하는 외로움 극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마음의 문 열기였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갖는 거죠. 나 좀 도와주세요. 같이 이야기 좀 할래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 번째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깊은 우정을 기대하지 말고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죠. 특히 명절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 외롭게 느껴져요. 아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니까요. 그는 그런 순간을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억지로 감추려 하지 않고 오늘은 조금 외롭구나라고 인정해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요.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 커지거든요. 둘째, 미리 계획 세우기. 외로움이 찾아올 것 같은 날에는 미리 일정을 계획해둬요. 친구와 만남을 약속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식으로요. 셋째,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기.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집중해요. 그러면 내 고통에서 벗어나 더 큰 의미를 찾게 됩니다. 김할아버지는 명절 때마다 지역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더 외로운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은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파도와 같아요.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가죠.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혼자 있어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죠.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도 배웠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명상하는 시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떠들썩한 모임 속에서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 고요 속에서 찾는 평화도 있어요. 둘 다 균형 있게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김할아버지, 혹시 다른 어르신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김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웃에게 인사 한 번 건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사람을 먼저 사귀려 하지 말고 활동을 먼저 시작하세요. 바둑을 두러 가거나 노래 교실에 참여하거나 산책 모임에 가입하세요. 같은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셋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더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넷째, 거절당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거절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외로움은 종종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을 때 더 깊어집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낼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김할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은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을 위해 태어났어요.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관계는 가능합니다. 83세인 내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의 말처럼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는 감정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할아버지가 알려주신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정리해드리면 1.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기 2. 매일 누군가와 10분이라도 대화하기 3.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 방문하기 4. 작은 질문으로 대화 시작하기 5.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시작하기 6. 가족관계, 또래관계, 지역사회 관계 균형 있게 유지하기 7. 반려동물과의 교감 고려하기 8. 온라인 소통 방법 배우기 9.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갖기 10. 외로움이 찾아올 때를 위한 계획 세우기.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인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만 있다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의 말씀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김할아버지는 자신이 외로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복지관에서 마음 나눔 모임을 시작했고 지금은 15명의 어르신들이 매주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어요. 각자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나누었죠. 그런데 그 작은 모임이 입소문을 타고 점점 커졌어요. 지금은 함께 나들이도 가고 생일도 축하해주고 아플 때면 병원도 동행해줍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모임을 통해 선물 같은 우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비슷한 아픔을 공유한 분들 사이에서 깊은 유대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자녀들이 멀리 있는 외로움, 이런 경험을 공유하니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답니다.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노년의 외로움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시도를 계속한다면 누구나 따뜻한 인연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그 강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하며 주저했지만 첫걸음을 떼고 난 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창문 밖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세상은 넓은데 내 세계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나가자 세상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는 마음 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복지관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내가 느꼈던 외로움을 아직도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첫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김할아버지가 외로움을 이기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단계별로 진행되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주차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며 마주치는 이웃에게 인사하기. 2주차 주 2회 이상 같은 장소 카페, 공원 등 방문하여 익숙한 얼굴 만들기. 3주차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 정보 알아보기. 4주차 한 가지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 시작하기. 5주차 활동 중 한 사람과 더 깊은 대화 시도하기. 6주차 정기적인 만남이나 통화 약속 정하기. 이 6주 계획을 실천하면 외로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의 선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 박할머니,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처음에 외로움으로 병원에 실려가셨던 그분 말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할머니는 퇴원 후 김할아버지의 마음 나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모임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셨답니다. 매주 다른 회원들을 위해 직접 만든 간식을 가져오시고 모임 장소도 자원에서 제공하시는 등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박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만든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주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오늘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으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인연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